예, 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2월 12일 나스닥 2배 추종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QLD, TQQQ, 중개형 ASA, 부부 증여, 분리 과세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5.6%, 나스닥 마이너스 14.11% 다시 많이 내려왔죠. S&P 500 마이너스 7.9%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정부 러시아 올림픽 중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 48시간 내 떠나라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중요한 동맹국인 중국이 지금 올림픽을 주최하고 있죠. 러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중국이 올림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할까 말까 하면서 좀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푸틴 형님 덕분에 이날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좀 싸졌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뭐 별 수 있나요? 더 사야죠. 예. 두 번째, 방산주 강세, 국제유가 급등에 에너지주 동반 상승. 방산주 강세라고 기사에서는 표현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이날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상승한 정도가 뭐 한 2에서 4% 수준이니까 뭐 약간은 귀염둥이 수준으로 올랐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가 꽤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뭐 60불, 70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의 100불 가까이 와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느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뭐 에너지주를 포함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수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제법 될 것 같아 좀 부러운 마음이 드네요. 세 번째, 10년물 국채금리 하루 만에 2% 아래로 내려갔다. 코메리카 웰스 매니지먼트의 존 린치 책임자는 투자자들이 일단 먼저 팔고 나중에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막 던진다는 거죠. 투매를 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10%대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좀 고수해라 라는 것입니다. 미국 형님들도 뭐 사팔사팔 샀다 팔았다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시는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이 넘어가면 장이 열리자마자 그냥 막 던져대죠. 예. 전쟁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일단 막 던지는 모습이 이날 장세에 많이 보였습니다. 패닉 셀이 많이 나왔어요. 1월 초부터 계속 흘러내린 터라 뭐 이제 좀 그만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악재가 정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는데도 전쟁을 하려는 이 푸틴을 보면서 쉽지 않습니다. 역시나 투자자들을 참 강하게 미스터 마켓이 길러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도 어쨌든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액 5,400만 원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6만 원, 애플 15만 원, 알파벳 12만 원, 메타 5만 원, AMD 3만 원, 엔비디아 8만 원, 블록 5만 원, 유니티 3만 원, 코카콜라 3만 원, 부 5만 원, 총 65만 원 매수했습니다.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전략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른바 나스닥 지수에 자산을 커플링 시키는 동조화를 시키는 QLD 혹은 TQQQ 모으기입니다. 뭐 QLD의 경우에는 나스닥을 2배를 따라가는 거죠. TQQQ는 3배를 추종하는 위험하다면 위험한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 뭐 백테스팅하면 TQ의 경우에는 뭐 얼마가 올랐다더라, QLD는 얼마가 올랐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볼티지 드래그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썼을 때의 횡보했을 때의 침식 효과, 횡보하면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3배의 경우에는 점점 더 돈이 갈리죠. 그런 정보는 아마 배경 지식으로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투 본계좌의 QLD와 TQQQ를 둘 다 들고 있습니다. 미친 무빙을 좀 보고 싶어 갖고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하락장에서 좀 추매를 했는데 계속해서 빠져서 현재 마이너스 상태고요. QLD 현재 105개, TQ 127개가 있습니다. 지수 추종 중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매는 역시나 나스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을 생각하며 S&P 500를 따라가시겠지만 그래도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나마
많이 벌려면 나스닥이 낫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QLD나 TQ를 사시는 것이고요. QLD의 무빙은 경험해 보니까 조금 얌전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TQ는 역시나 빠질 때도 화끈합니다. 오를 때도 화끈하고 횡보할 때 녹는 침식 효과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금으로 계속해서 현금으로 추가 납입을 해가면 방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3%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3배니까 33 곱하기 3에서 99% 100% 가까이 빠지게 되니까 너의 TQ는 청산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괴리울 문제도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이 따라가는 괴리울 문제로 조금 오차가 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무한 매수법으로 유명하신 라우원님의 유튜브 영상을 캡처를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2페이지만. QQQ가 여러 날 동안 33%가 하락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하루에 나스닥이 33%가 확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여러 날 동안 조정장에 접어들어서 33%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TQ는 같은 기간 얼마나 하락할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11일 동안 쭉 해서 33%를 뺐어요. 그런 상태에서 TQ를 비교해 보면 역시나 쭉 빠졌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뭐 4% 가까이 됐는데 4, 3, 12, 12%가 조금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괴리율의 차이가 좀 있어서 실제로 TQ는 71%가 내렸다. 99%가 아닌 71%가 내린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가 지날수록 괴리율도 있지만 덩어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빠지면 줄어든 녀석에서 또 빠지고 또 줄어든 녀석에서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33%가 곱하기 3이 돼서 99가 되는 게 아니고 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추가 예수금을 넣어주면 또 역시나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넘어가 보면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인데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2월 22일 날 이제 나옵니다. 종목 코드 A418660으로 나옵니다. 보수가 0.25%로 굉장히 싼 편이에요. 네. 다시 말해 QAD와 같은 상품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ETF로 살 수 있고 좀 특이한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 2배로 따라가는 게 환 해지 상품인데 이건 환 노출이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버퍼 효과, 환율로 좀 방어가 되잖아요. 달러가 많이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주가 방어도 되는 그런 버퍼 효과를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QLD와 비슷한 상품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TQQQ도 생각보다 현금이랑 같이 운영하면 좋을 거 없다. 그리고 QLD는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QAD 느낌으로 2배 추종하는 ETF가 우리나라도 지금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브랜드도 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많이들 잘 아시는 ISA 계좌. 이 ISA 계좌가 중기형을 많이 하시잖아요. 중기형만 볼게요. 중기형으로 대부분 하시니까 신탁이랑 일임형은 뭐 비중이 적을 테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인당 이 ISA 계좌를 1인당 한 계좌를 만들 수가 있죠. 증권사 통틀어서 뭐 은행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년간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맥스 1억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면서 절세, 세대 혜택이 있어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이라는 게 일반형이 뭐 서민형이 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형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비과세예요. 국내 주식으로 하면 이게 뭐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게 23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 시 미국 해외 주식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수익금 22%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거 대비하면 진짜 뭐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비과세니까 되게 좋다. ISA 계좌 최고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납입 금액이 맥스 1억이죠. 그래서 2천에서 뭐 1억 안짝의 금액으로
국내 주식을 할 경우에도 5천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22% 과세가 되기 때문에 1년에 5천 이상의 수익을 1억 갖고 내려면 50%의 수익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이 ISA 계좌를 통해서 일반 그냥 보통의 노멀한 상황에 대비해서 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주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ISA 계좌로 두 가지로 운영을 많이 하시죠. 배당주를 모으신다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에 대한 ETF를 국내 주식에 상장된 걸 산다든지라는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해외 주식 ETF에 대한 수익은 배당처럼 계산이 돼서 이 순수익 200만 원까지의 비과세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익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넘는 금액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4% 그러니까 14%의 지방세 1.4%까지 해서 15.4%의 세율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9.9%로 분리과세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좋은 거죠. 15.4보다는 9.9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주를 모아서 어차피 배당금을 받으시면 배당을 받을 때 세금 계산이 돼서 받기 때문에 9.9%로 분리과세를 해서 받으면 더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덜 떼이고 최대한 받고 싶다라고 할 때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QAD 모으기와 같은 효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같은 거를 모아서 나중에 9.9% 분리과세로 세금을 덜 떼이면 좋다. 또 환전 번거로움도 없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시세 차익을 위한 목적으로 ISA를 이용할 경우에는 만기가 중요해지죠. 우리가 QAD 모으는 것처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기가 돼버려 갖고 만기에는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혹은 만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는 게 또 되게 귀찮고 연장하려다가 까먹으면 강제로 청산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장을 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내가 걸리게 되면 ISA 계좌를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국민들의 계좌를 자산을 불리기 위한 혜택성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및 이자 소득이라는 건 그래 너는 부자야, 넌 부자니까 안 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배당물 2천만 원 이상 받으려면 거의 뭐 5억 이상이 되는 수익을 5억 이상이 되는 운영 자금을 주식으로 굴려야 되니까 배당주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걸려버리면 내 계획대로 막 뭐 10년, 20년을 갖고 가려는 계획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중요한데 많이들 하신 삼성증권의 ISA의 경우에는 만기가 아마 확인이 잘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5년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투로 옮겼어요. 한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전 신청을 했는데 10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기가 100년이니까 뭐 100년이면 뭐 제가 죽고 난 이후일 테니 100년 후라서 당연히 한투로 넘어갔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배 추종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해서 100년까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까지 모아서 100년을 갖고 갈 수 있고 세금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으로는 배우자 증여 공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스닥을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을 두 가지 QLD 타이거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을 모아가며 있어서도 최대한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QAD를 모아 왔어요. 그러면 23년 바뀐 세법 기준으로는 원래는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해외 주식을 증여를 해서 매도를 치면 예를 들어 제가 와이프한테 제가 6억의 뭔가를 갖고 있어서 6억만큼을 주식을 주고 나면 와이프가 바로 팔면 제가 줬던 금액 그 바로 넘겨줬던 그 금액으로 초기 매수가가 설정이 돼서 매도할 때의 금액과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22년까지는 23년 바뀐 세법 기준으로는 배우자한테 넘기고 나서도 1년간은 보유를 한 다음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당장 팔면 그건 세금을 좀 절세를 한다는 말이 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세금을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새롭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까지 와이프한테 넘긴 다음에 와이프가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매도 치면 그 1년간의 금액 차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에 최초 샀던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양도 최초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예를 들면 와이프한테 넘겼는데 1년 동안 QLD의 금액이 뭐 횡보한다거나 오히려 좀 살짝 빠진다거나 하면 거의 세금이 없다시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ISA 9.9% 분리과세보다는 확실히 좋겠죠. 그럼 정리하면 얘기가 길었습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로 모으는 최적의 케이스라 생각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QLD를 평가액 6억이 넘을 때까지, 뭐 TQ도 마찬가지고요. 6억이 넘을 때까지 계속 모아서 6억이 넘은 후에는 부부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주고 남편 혹은 아내가 1년 이상 보유 후에 매도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QLD가 횡보하거나 살짝 그 1년간에 내려갈 경우에는 거의 세금 없이 6억의 매도를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낮에 편안하게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레버리지를 이제 모아가는데 납입액 한도 1억까지 계속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유지해서 만기까지 하다가 내가 금액이 자금이 필요할 때 매도 쳐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서 그렇게 수익금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뭐 이렇게도 되겠죠. QLD 모으기는 계속하고 ISA 계좌는 그냥 배당주 1억 계좌로 만들어서 최대한 배당금을 세금을 적게 띄어가면서 받겠다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전략도 당연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QAD나 TQQQ, ISA 계좌 등등을 찾아보면서 나름 고민했던 부분인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디 뭐 저와 같이 나스닥 2배 추종을 위해서 검색을 하면서 헤매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성공투자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